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깊이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혹시 나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직접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말 자체는 지극히 정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외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를 응원하게 됩니다. 그래,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당당하게 당신 자신을 지켜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이 말이 전혀 다른 의도를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무기로 사용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나의 권리라는 말을 어떻게 왜곡하고 남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권리란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쟁취해야 할 전리품과 같습니다. 그들의 세상에는 공감이나 배려 혹은 양심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겐 권리가 있어 라고 외칠 때 그 뒤에 이어질 상황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주장하는 위험한 권리들의 목록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들의 사고방식과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누구보다 우월하고 똑똑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대화와 관계의 주도권은 당연히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최고야. 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니까 넌 그냥 받아들이면 되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리적인 갑질과도 같습니다. 둘째, 그들은 최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당신과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것이 당신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너의 어리석은 판단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해주는 거야라는 식이죠. 중요한 결정이나 사소한 논쟁에서조차 그들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는 필요하다면 당신을 모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상대방의 결점을 지적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쓴소리를 해주겠어.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당신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합니다.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제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넷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당신을 벌할 권리마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관계 속에서 상습적인 가해자, 즉 분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뜻을 거스르거나 실수라도 하는 날엔 그들은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침묵으로 벌을 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고립시키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변하고 결국 자신에게 순응하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특별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합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모두가 그걸 알아줘야 해라는 생각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배합니다. 여섯째, 그들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물론 사생활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말은 나는 비밀을 가질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의 암호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속마음이나 행적을 당신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투명성이나 유대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비밀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일곱째, 그들은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권리가 있다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고 험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비열한 수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소한 실수나 약점을 부풀려 이야기하며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건 내 의무야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명백한 중상모략이며 관계를 파괴하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여덟째, 그들은 당신에게 싫어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또한 당연한 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싫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너에게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어라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조화를 이루거나 타협하는 것을 자신의 패배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절을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물론 당신이 그들에게 싫어라고 말할 권리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그들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보복할 권리, 무차별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권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찬사를 받을 권리 등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모든 권리 주장의 이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극도로 예민하고 방어적이며 불안정한 자아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인정과 통제권을 갈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착취해서라도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신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간성, 당신의 필요, 당신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권리는 언제나 책임과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책임을 다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사전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완전히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우리는 책임감 있고 건강하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당신의 주장을 펼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품위와 존중을 잃지 않는 선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에겐 권리가 있어 라고 외칠 때 그들의 말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지혜가 빠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지혜의 틀 안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쓰레기 같은 말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겉으로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깊은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안녕과 내면의 평화를 꾸준히 추구하며 이성적이고 품위 있는 태도를 잃지 마십시오. 궁극적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외부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